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사진 한 장이 전 국민의 폭소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찍은 사진으로 보여지는데요. 세로로 작성된 문건을 가로로 두고 읽는 척하는 일명 설정샷이었습니다. 지난해 해외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서 찍은 백지 문서를 보는 설정샷이 그냥 허투루 나온 게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는데요. 이런 자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일이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 동안 보여준 국정 운영은 참담하다 못해 비참한 수준인데요. 1년 만에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초토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가 반영된 역대급 최악의 평가가 나왔는데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사실이 평가 결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1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연한 82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경제 민생, 외교안보 정책과 협치 통합 행보에 대해 모두 100점 만점 기준으로 25점 미만의 낙제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50점 미만이 60% 이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하야 수준의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4.1%가 파탄 수준인 25점 미만의 점수를 줬는데요. 이어 25점 이상 50점 미만 8.9%, 50점 이상 75점 미만 11.7%, 75점 이상 100점 이하 23.9%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민생 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특히 40대와 50대에선 60% 이상이 25점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 민생 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어려울 때 찾아가는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경제 민생 정책에 대해 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경제 민생 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PK 절반 이상이 외교안보 정책에 25점 미만의 낙제점을 준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 대미 도감청 대응, 대북 강경 정책 등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냉담했는데요. 전체 응답자 55.2%가 25점 미만의 점수를 줌으로써 낙제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25점 이상 50점 미만 7.1%, 50점 이상 75점 미만 11.3%, 75점 이상 100점 이하 24.9%였는데요.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40대에선 무려 70% 이상이 25점 미만으로 평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준 거죠. 검찰 독식, 김성환 안보실장 숙청 등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0점 이상 25점 미만이라고 55.3%가 평가했는데요. 이어 25점 이상 50점 미만 9.2%, 50점 이상 75점 미만 10.3%, 75점 이상 100점 이하 25.2%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특히 40대와 50대에선 60% 이상이 25점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50%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에서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25점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취임이 1년이 지나도록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권력공학적 정치보복에 전력 투구하는 윤 대통령의 협치, 통합, 나몰라 행보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7.1%가 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이어 25점 이상 50점 미만 7.8%, 50점 이상 75점 미만 15.4%, 75점 이상 100점 이하 18.2%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 통합 행보를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요. 특히 40대에선 70% 이상이 25점 미만으로 평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윤 대통령의 협치 통합 행보를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영남에서조차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협치 통합 행보에 대해 25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윤 대통령의 협치 통합 행보에 대해 25점 미만으로 평가한 응답이 무려 60%에 달했는데요. 한편 이번 조사는 ARS,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36명이며 응답률은 3.5%로 집계됐는데요.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취임 후 1년, 전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점수를 25점이라는 낙제점을 매겼는데요.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경랑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전쟁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러시아 최고위 인사는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공급까지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롯데와 같은 500여 개, 15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현지 자산 규모만도 7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리 기업들에게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무기 지원은 북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1990년 수교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분쟁 지역의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기도 합니다. 전쟁 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한 대만 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는 이미 악화일로입니다.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반면에 북중 간의 협력은 더욱 확대되는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 관계가 수교 이후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칫 사드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사실 그런 얘기는 외교에서 불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정은 두 번째 본론을 말하기 위한 전제인 것이죠. 그런 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말을 할 때 그냥 하면 이상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라고 붙이는 거겠지. 그렇게까지 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아직 않았으니 그게 실제로 벌어질 경우에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국내 문제도 아니고 외국에서 벌어지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요. 물론 인권의 침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합니다만 과연 그렇게까지 가정에서 얘기할 만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 언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